자, 오늘은 2025년 5월 27일입니다. 음성이 좀 크신가요? 음성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체크 좀 해주세요. 자, 화요일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죠. 오토존 실적과 함께 PDD 홀딩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옥타 실적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내일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 알파비티, 딕스, 스포팅 우즈, 셀리포스, 그 다음에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갭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뭐 오늘은 상승하겠죠.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 상승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우지수는 42,000포인트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18,8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S&P 500도 역시 5,840포인트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제가 타이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승 출발을 하는 거는 뭐 좋죠. 근데 그 후에 음봉이 나오냐 양봉이 나오냐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각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색깔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내일 시장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메모리얼 데이로 시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카고 연은 오스틴 굴스비 총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연준의 통화 결정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FOMC 회의에서도 성급한 판단은 내리고 싶지 않다. 하물며 그 이후 6에서 10차례 회의에 대해 말하는 건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다. 4월 초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 역시 2%의 목표에 근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구조를 점령 개편하고 신규 원자로 배치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초대형 원전 건설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형모듈이 SMR이죠. 근데 가장 큰 규모의 시설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우라늄 채굴을 재개하고 국내 우라늄 농축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 이슈가 됐던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뉴포트리스, 뭐 우라늄, 카메코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X에 대한 이슈도 있죠. 지난 금요일 US 스틸과 일본 제철 간 합병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앞서 군가안보 우려로 중단했던 인수 시도가 재추진된 끝에 성사가 된 것인데, 이번 파트너십은 최소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향후 14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 1,400억 달러를 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투자가 향후 1년 내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머스크가 X를 좋아하잖아요. 스페이스 X, 그다음에 뭐 테슬라 X. 그래서 이 티커를 가지고 싶어 한대요. X라는 티커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NBC 50% 관세 부과가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뭐 7월 9일까지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6주 내로 미국과 EU 무역 협상이 끝마치기는 어렵고, 최근 영국과의 무역 합의가 발표되었던 것처럼 합의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관세 압박은 정치적인 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EU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하고 EU는 제한적인 대응만 취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브뤼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압박과 기한 연기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 및 소비자의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게 악재 거죠. 악재. 자해 캐피탈은 관세 부과가 유예되게 되면서 리스크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역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7월 9일 날 다시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스 연은 총재가 관세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금리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의 충격은 과거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이번 충격은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어서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물가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눌러 억제하는 형태로 작용하는데, 관세 변수는 매우 까다로운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살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종목을 좀 잠깐 보고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앞서 미니 나스닥과 미니 S&P 500은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한국 시장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1.5%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0.8%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3에서 1.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M7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로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테슬라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직까지 이슈가 나온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미크루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상승, 반면에 금 관련주 약세, 전통에너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유틸리티가 지난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일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첨단 세액공제에 대한 뭐 이슈가 일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소매 유통 음식료 양자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잘못 눌렀네요. 이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결국은 엔비디아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뭐 미국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1분기에 애플 주식 510만 주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 3,47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인스는 애플의 강력한 시장의 지위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중국 등지에서 생산 수입하여 미국에 판매하려는 아이폰 등의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 내용이 좀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이따 밑에 웨드부시한 얘기를 보게 되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의 일부는 애플이 흡수하고 일부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5% 정도의 가격 인상은 지난 수년간 애플의 가격 인상 추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험 신호가 되기는 어렵다. 그건 맞는 얘기죠. 매년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웨드부시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아이폰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생산이 가능할 수는 없다. 아이폰 생산을 미국 내로 옮기기 위해서는 거의 헤라클레스급의 공급망 재구축이 필요한데, 이 같은 불확실성에서도 그는, 그러니까 매드부시겠죠. 애플에 대한 여전히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27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4년만 계기면 돼요. 4년만.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새로운 블랙웰 GPU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팔기 위한 저가용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최근 수출이 제한된 H20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새 중국용 칩의 GPU는 엔비디아 최신 세대 블랙웰의 일부가 될 것이며 판매 가격은 6,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뭐 H20보다 3,500에서 4,000달러 가량 저렴하게 측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것은 사양이 낮고 제조 요구 사항이 더 간단한 것을 의미하고, 새 칩은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D를 기반으로 고급 고대역폭 메모리 대신 기존의 GDDR7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된 소송을 공식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완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항소에서 패소한 지 며칠 만에 행정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명령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FTC는 소장문을 통해서 본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2년간 이어져온 FTC의 687억 달러 규모의 인수저지 시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승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고, FTC 초기에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기각 결정을 확정을 하게 되면서 FTC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된 건데 이거를 거의 2년을 끌고 오네요.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웨드부시가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이 막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열 때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 1조 달러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시총이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2조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얼마예요? 지금 거의 1조 달러죠. 그리고 거의 650, 680, 7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긴데, 뭐 앞으로 테슬라는 10년간 인공지능 퓨어플레이 종목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4월에도 유럽에서 그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테슬라가 4월에 유럽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월 유럽 내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9% 급감을 했는데, 급감입니다. 테슬라 유럽에서 4개월 연속 판매 감소를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1.3에서 0.7%로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전에 제가 중국 쪽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이유가 BYD 때문이에요. 퓨처펀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BYD가 가격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 전기차 제품들에 대해서 6에서 20%의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BYD야 돈이 많으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경우는 이게 BEP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BYD가 할인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덜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도 덜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오늘 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윌리엄 블레어 증권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노년층의 상당수가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노년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듀스 홈케어 잘 버티네요. 이 종목들 잘 버팁니다.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실버 사업은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실버 사업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택 개인 관리 및 호스피스 서비스를 공유하는 기업으로서 올해 1분기 EPS가 1.42달러로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아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안 나오네요. 이 종목은 안 나오고 여기에는 나오는데 PHR 차트는 안 나오네요. 적자가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술에도 주목하게 되면서 환자 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프라시아를 수혜주로 제시를 했는데 환자 방문 전에 사회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매달 27만 건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가려고요. 지금 UBS에선 테슬라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조사를 좀 했나 봐요. 조사를 좀 했는데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도 관심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포화 상태에 있고요. 판매 모델이 제한되어 있고 뭐 가격 경쟁력 또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적으로도 크게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요게 잠깐 나와서 요거까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웨드부시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앞으로도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40달러로 제시를 좀 했는데 팔란티어는 차트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가 120달러거든요. 120달러만 지지하면 괜찮습니다. 미국 육군의 마븐 시스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플란티어가 미국 정부기관들로부터 수주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5월에 마븐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4억 8천만 달러를 수주한 바 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라이선스 관련 계약은 상기 계약에 추가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뭐 3억 1,500만 달러를 더 수주를 받은 거죠. 육군 등 정부기관이 앞으로 팔란티어와 거래가 더욱 확대가 될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골든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팔란티어가 여기에서도 특정 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프 CEO가 화요일 수요일에 주당 125에서 127달러로 5천만 달러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CTO와 코엔 사장 역시 주식 2,100만 달러치와 4,350만 달러치를 각각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구겐하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구겐하임에서 얘기한 거는 밑으로 잠깐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디포스 인스튜트
어? 여기 있네요. 여기로 내려볼게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에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리알릴리는 좀 이따가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1분기 실적을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EPS든 매출이든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고용 불확실성 등 경기둔화 요인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면서 아메리칸 이글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층 소비자들이 의류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매장이나 온라인 유입과 구매 전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우려를 표명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아메리칸 이글은 판촉 확대와 함께 재고 과잉 발생으로 봄, 여름 제품에 대해서 약 7,500만 달러의 재고 손실을 비용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뭐 관세 이슈도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6.4달러, 9.4달러죠. 9.4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한번 지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관세제가 있었던 만큼 9.4달러에서 지지가 안 나오게 되면 6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잉의 경우는 합의를 좀 잘 했네요. 지금 346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 737 맥스 추락 사고와 뭐 이와 관련된 미국 법무부와 보행이 기소유예에 합의했다라고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개인들과 뭐 얘기는 확인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돈을 얼마나 줄 건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되게 되면서 뭐 중범죄자로 분류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주 추력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잠재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다 악재죠. 악재죠. 이 이슈로 인해서 박스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95달러에서 200달러 부근이었는데 이 200달러 부근을 지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27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감세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몇몇 종목을 주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내 공장 투자에 대한 전액 비용 처리, 17년 감세법 포함됐던 설비 투자 비용 전액, 손금 삽입 조항의 부활 또는 연장, 이자 비용 공제 확대 등으로 자본 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코디악 서비스,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이것도 종목이 안 나오네. 코디악 서비스도. 차트가 안 나오면 애매해요. 코디악 가스 서비스인데 실적은 좋아지는데 차트 확인해 볼까요? 포함이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위크로 보겠습니다. 위크. 50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6달러, 3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뭐 30% 넘게 하락을 한 거죠. 535니까.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씨.
지지는 지금 33달러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50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체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네요.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VVV 발볼링 역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체크해 봐야겠죠. VVV 실적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벨보라인, 발볼린, 벨보라인 실적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2025년이고 4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3달러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네요. 이러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긴 하네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쉐이크쉑. 이거는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좋아지는 걸로. 주가가 높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파크 앤 리조트 없고요. 실적만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주가는 2022년에 사상 최대였는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거는 단타로 보셔야겠죠, 이런 종목은. (2022년까지) 좀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갖고. 그러면 2024년 2023년 65달러 66달러 45달러 이거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단기네요. 그쵸? 흑자 전환되니까 체크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안 살 것 같아요. 다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다 좋지도 않은 걸 살 이유는 없죠. RH 딱히 이것도 땡기진 않네요. 2023년이 실적이 529달러에서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 2024년 자금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5년의 실적은 대폭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메이시스 유명한 백화점이긴 한데 실적은 좀 떨어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잘 될까요? 뭐 물론 돈이 있으면 백화점 가겠지만 이건 뭐 베스티스가 이것도 안 나오네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나와야 되는데 돈을 많이 안 써요, 내가 대신이. 뭐 적자 지속이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은 있죠. 2024년에 뭔 악재가 있어서 급락이 나온 후에 지금 횡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언제였어요? 이게 5월 19일 날 저항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 나온 거고 지금은 102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타이밍 나오겠네요. 115달러까지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115.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터무니없이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지네들 기준으로 봐서 차트 보고 목표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지지만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 2024는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1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150달러 보여요.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가시성을 높이고 경쟁사 매장 폐업 폐쇄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하반기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유리한 지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승무원 28,000명과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해에 40%의 임금 인상과 계약 보너스, 더 나은 항공 일정 및 대기 시간과 같은 삶의 질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단체 협약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믹스닷컴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전 고점 부근이네요. 전 고점 부근. 그렇죠? 이게 190달러잖아요. 목표가 165에서 195.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확인해 보게 되면 윅스 실적 좋아지죠. 그러니까 190달러 체크를 하고 우리도 체크를 하고. 자, 셀스포스가 인포메티카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10%의 프리미엄을 적용을 하게 되면 향후 인수 가치가 매출 기준 5.1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때문에 10%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2024년 4월 마지막으로 인수설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7.4배보다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후 인포메티카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작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슈죠. 어떻게 됐든 인포메티카도 상승을 하고 있고 CRM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셀즈포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자, VF 코퍼레이션 VFC 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실적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쵸? 실적 좋죠. 사상 최대의 실적. 근데 2025년 3분기 이렇게 하게 되면 3분기부터 좋아지네요. 흑자 전환 2025년에 흑자 전환하고 2024년을 뛰어넘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21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거 그냥 묻어두면 더블 간다고 봅니다. 묻어두면 더블 가요 이거는. 묻어두고 버티는 게 힘든 거지. 이건 더블 가겠어요. 그렇죠? 실적이 2025년, 2026년 하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거고 2025년에 최저가 25달러고요. 최고가 거의 60달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흐름 맡겨놓으면 잘 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아,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높네요. VFC 괜찮은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반스, 팀벌랜드, 디키즈, 이스트팍, 잔스포츠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인투이트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죠.
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BMO 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714달러에서 8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를 730달러에서 875달러로 상향. RBC 캐피탈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하고 76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오펜하이머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642에서 74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했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가 41,943포인트, 그 다음에 나스닥이 1.48% 상승한 19,000포인트, S&P가 5,868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죠. 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색깔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뭐 시장 일단은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관심 종목, 뉴스 나온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야 뭐 전 종목이 웬만하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으니, 자 TXG도 실적이 그 전에 이거 얘기 안 했네요.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박스 오피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산하 릴로 앤 스티치 4일간 북미에서 박스 오피스 매출 1억 8,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전 세계 박스 오피스 매출이 3억 4,170만 달러로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션 임파서블 역시 7,7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1억 2,700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전부터는 뭐 29%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에는 OTT가 워낙 뭐 이슈가 잘 돼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보다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안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JX 실적 발표가 되면서 뭐 이것도 주가가 워낙 높으니 그냥 이슈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캐피탈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텔시 어드바이저리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 목표 주가 14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 목표 주가를 133에서 140달러로 상향. 그 다음에 UBS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154달러에서 1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바나웃 피터스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한 거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은 시장 비중 유지, 목표 주가를 55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62달러에서 77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털시 어드바이저리 59달러에서 7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BMO 캐피탈 58달러에서 7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드트로닉은 투자 의견 하향을 했네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장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나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냥 제 관점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70, 80달러 부근까지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크데이도 실적 발표를 했었죠. 투자 의견은 보수를 유지를 했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285달러에서 250달러로 목표 주가 하향을 했고요. 저는 지금 지지선까지 떨어진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뭐 개인들이 던진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 같이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개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딱 던진 거 보면 지지선까지 던졌잖아요. 지지선까지 딱 던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250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5달러 상향 조정을 했네요. 뭐 주가가 워낙 높은 데 있었으니 뭐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흐름이 뭐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오늘은 반등이 일부 나옵니다. 400달러가 지지로 형성이 되었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탈을 하고 오늘 올라가더라도 400달러 부근은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9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는 2030년에 1300억 달러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2035년에 12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라일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아요. 노브노디스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겐하임에서 다이어트 약 접근성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리알릴리가 노브노디스크 대비 유리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 회사 모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약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노보노디스크가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바뀌었을까? 아니네요, 그렇죠? 역시 노보노디스크가 훨씬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는 주가 보기가 애매한데요. 뭐 워낙 차트가 짧게 나오기도 했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바클레이즈의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하향을 했는데 목표 주가는 10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인스타카트, 메이플 베어 주가 높네요, 그렇죠? 제프리스는 인스카트 펀더멘털 분석 결과 시장 전망성에 경고하지만 이익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48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제프리스는 인스카트 식료품 사업의 총 거래량 성장세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버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토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주당 순이익은 상회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3,785
$5. 이거 못 사죠. 못 사요. 그리고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향후 매출이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 핀더더는 오늘 예상치보다 낮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90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져야 됩니다. 시장이 그나마 괜찮아서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운드하운드 이거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 썼을 때 이거 $7 뭐 이때 썼는데 그다음에 한 3배인가 가더라고요. 뭐 지금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딱히 제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기술적 분석으로는. 근데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는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네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데 2분기부터 또 실적이 안 나오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건 일단은 다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